자, 바로 이어서 34강으로 갑니다. 이제 요걸 같이 하면은, 20분이 넘어가고, 그러면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이제는, 입체주의랑 또 연관성이 있어서 오늘 바로 찍습니다. 어, 그리드입니다. 그리드. 그리드는 좀 할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이 미술에서의 그리드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사전적 의미로, 몇 가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좀 봐야겠죠. 자, 정의를 보시면은 자, 그리드는 정의에서 시각적인 형태를 재형 구성하거나 위치 정보를 배열할 때 참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격자 구조인데, 글쎄요, 이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죠. 예, 그닥 도움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리드를 사용한대요. 격자 구조인데, 시각적 예술의 삼각형이나 사각형, 대부분 사각형로 이제 모듈로 구성된 그리드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뭐 과학기술 분야에도 사용되고, 특징과 의의 봅시다. 미술에서 그리드의 사용은 원근법, 최초로 이제 시작된 미술에 사용된 게 원근법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드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드 사용은 원근법이 발명된 르네상스 회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고, 2차 세계대전이 이후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도 사용이 됐는데, 뭐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흔히 구성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바우하우스, 이때 그리드 형식의 우리가 이제 뭐 기능주의적 포스터 기반으로 제시되게 되죠. 그래서 그리드 시스템을 활용한 디자인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현대미술에서는 1960년대 이제 미니멀을 이제 갑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그리드 형식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형식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또 빼뜨릴 수가 없는데, 이 그리드 자체는요, 두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형식주의적인 요소, 그러니까 기하, 추상을 기반으로 하는 그리드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 화면을 주로 그렸던 벽화와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이 하이퍼리얼리즘, 극사실주의,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리드 형식은 이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벽화나 극사실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벽화를 그릴 때 기존에 그린 스케치의 어떤 그 그림을 이제 벽에다가 띄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대시켜서 하기 위해서 그리드에다가 부분을 분리해서 그림을 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극사실주의도 마찬가지예요. 환등기를 통해 가지고 대상을 확대시켜서 그리드 형식을 한 땀 한 땀 따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하학추상은 그리드 양식이 뭐에 중점이 뒀냐면 대상을 그래서 분해해서 단순화시키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다시 보시면, 현대미술에서 60년대 미니멀 아트, 우리가 이제 그리드의 형식을 얘기할 수 있는데, 대상을 입방체로 쪼갠 거죠. 근원이라고 본 겁니다. 물론 미니멀에서는 환원주의적 과정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대상의 결과물이 환원주의적 입장을 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모더니즘이니까 형식주의 형식을 취했으니까. 그래서 그리드 시스템에 주목하고 이를 작품으로 주요한 개념적 도구로 적극 활용을 했대요. 특히 조각가이자 개념미술가인 솔레잇, 이 솔레잇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 우리가 솔레잇 작품 잠깐 볼까요? 이제 이런 작품이 계속 확장되는 개념에 그리드 형식이 확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미니멀의 어떤 특성, 무한대 확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런 작품들, 이제 뭐 이런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작품 그리드가 확장되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작품이 이제 솔리드 작품인데 그 대표적인 예죠, 이게. 그래서 그의 조형 모듈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아까 계속 확장됩니다. 그러면서 반복시키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했고, 이를 뭐라고 합니까? 구조물, 입방책에서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으로는 구조물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은 그리드 시스템 자체를 작품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작품은
시리얼 아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시리얼 아트. 그래서 이 밖에 그리드를 작품의 중요한 개념적 요소로 활용한 작가로는 칼 앙드레가 있고 마틴도 있고 이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술 비평가 리파드와 그 다음에 로드 잘린드나 이제 그 크라우스 등이 그리드 미술의 이론적으로 이제 고찰을 했는데, 이제 크라우스는 또 뭐 우리가 이제 뭐 기출하면서 또 한번 다뤘었는데, 오늘 다뤘는데 또 여기도 나오네요. 어쨌든 이 그리드 형식에 대한 관점이 제시가 돼 있는 이런 특성을 우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자체에서 이 그리드에서 나오는 그런 특성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아까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 그리드에서 기하급수나 분해에서 당수나,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해당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라고 봅니까? 그 이제 몬드리안 기하학 작품, 이제 몬드리안의 작품도 역시나 기하학적 추상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몬드리안 작품, 반데스부르크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런데 이 환원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몬드리안은 그게 보이잖아. 대상이 시작해서 대상을 분해해서 대상을 단순화해서 수직 수평만 남잖아요. 그게 이제 환원주의 입장을 취한 거란 말이에요. 환원주의적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기하학적 추상 자체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몬드리안 1917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몬드리안과 이제 비슷한 시기에 동등하게 제시하는 사람이 이제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재료의 물성을 강조하긴 하지만 우리가 입체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기하학적인 요소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물론 이제 절대주의도 그 이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라고 하지만 몬드리안은 이제 1917년이고 얘네들은 이제 15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이전에 이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구성주의의 일환으로 이제 절대주의도 있죠. 그래서 기하학적 추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든 그런 형상들, 여기서 이제 입체파에서 시작을 했다. 그 이전에는 이제 후기인상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입체파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입체파의 어떤 특성들 기반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벽화의 극사실주의 이제 그리드 형식은 아무래도 기술적인 측면을 거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나와 있는 그리드 형식은 형식주의적인 어떤 환원주의 방식의 기하학적 그리드 형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드가 상당히 자주 나와요. 그리드가 상당히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단순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드까지. 그래서 다음에는 좀 이제 교과서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요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뒤에는 또 이제 뭐 그리스나 이런 것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훌쩍 넘어갈 것 같아요. 했던 것은 넘어가고, 쭉 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서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